확실히 임상을 하고 기초를 보다 보니까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양방도 마찬가지인데 훨씬 재밌어요. 왜냐하면 때가 안 묻어 있잖아요. 임상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감히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동양학이란 뭔지, 이 현상이 뭘 의미를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하시라. 왜?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위장관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보세요. 테드 보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훨씬 전문가들의 식견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학교 강의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 잠깐 했네요. 이거.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분화가 되죠. 분화가 되면서 위로 이제 여기서 쭉쭉쭉쭉쭉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유구층에 이제 랑게란스 세포가 있어서 이거 백혈구예요. 여기서 이제 면역 반응도 할 수 있도록 혈관은 없지만 이렇게 조물주가 또 잘 설정을 해 두셨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 각질 교소체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이건 아시죠? 유구층의 뜻은 층 자체가 가시 모양이라서 가시층이죠. 극자가 가시극자니까. 과립은 그 세포 단위 안에 과립이 많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과립들이 굉장히 보석 같은 애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과립층의 말단에서부터 빵 터져줘요. 빵 터져주면 그게 이제 각질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각질 유리 가립 층판 소체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 뭐 필라그린,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필라그린 자체는 각질 형성 세포 자체를 형성하는 그 접착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각질층은 두꺼운 곳은 수백 층, 보통 3, 40층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각 세포 단위들까지 묶어줘야 되잖아요. 나만 혼자 살아서 벽을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같은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묶어주는 게 세라마이드. 그러니까 필라그린하고 세라마이드 바른다고 표피가 정상적으로 되겠냐 이거죠. 대부분의 연구나 논문들은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에서 나와요. 결론은 뻔해요. 우리 화장품 회사 제품 발라야 돼. 당신들 써야 돼. 그래서 필라그린, 세라마이드 중요해. 무슨 소리야. 이게 표피층 뚫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여기 혈관에서부터 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토피의 보습을 강조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 있습니다. 아니 구조가 이런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발라야 될 때가 있죠. 그걸 또 독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발라야 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사실 요즘은 너무 과해요. 이거 안 바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바르지 말라고 하면 피부 과학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받는다고.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안 그래요. 진피층은 뭐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피부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되게 중요한 기관들이 많고요. 이 유두층 이렇게 이제 유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만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뭐 위장관에서도 볼 수 있고, 그죠? 폐 기관지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배속을 시켜 놓으면 체온 조절에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망상층, 그물층이라고 하죠. 진피의 대부분은 콜라겐 섬유가 차지하고 있어요. 90%라고 해요. 왜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뭐 잡으려고? 이 안에 있는 체액을 잡아주려고. 저는 여기에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콜라겐 섬유를 막 세 가닥이니, 콜라겐 섬유 자체는 두 가닥이 아니고 또 세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보다 왜 이걸 그물 모양으로 배속을 시켜놨냐 이거예요.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물 잡아줘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물로 예를 들면 물고기 잡잖아요. 그럼 그물 가져가요? 물고기 잡아가요? 그물은 버리기도 하고 물고기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해요? 여기 안에 관통하고 있는 영혈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
피부를 보려면요, 제가 이때까지 뭐 양방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위기랑 영혈이에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모세혈관 하나가 피를 뽑아줄 수 있는 최대 거리는 125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세포 하나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적혈구보다 조금 더 커요. 적혈구를 보통 팔로 잡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요, 이 모세혈관 하나의 사거리가 이제 팔로 나뉘면 한 8호 48연 한 15개 층까지 영향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각질층까지 가지 못해요. 각질층은 더 두껍거든요. 수백 장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왜? 각질층은 어떻게 해? 여기서 14일을 버텨야 되는데 뭘 먹고 살지? 그거 뭐가 하겠어요? 그거 뭐가 하겠어요? 각질층은 어떻게 해? 모세혈관 하나에서 뽑아줄 수 있는 게 결국 과리층까지 밖에 못 가고, 피부가 얇은 곳들은 각질층까지 간다고 쳐. 두꺼운 각질층은 어떻게 해? 여기서 14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폐를 위주로 한 확산이 여기서 관여가 돼요. 저는 여기서 폐주기의 이론이 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혈장의 성분, 수송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관여하는 게 폐기관지예요. 우리가 뭘로 피부를 봐요? 이게 피부예요. 이게 피부죠. 이게 피부예요. 어느 게 피부예요? 이게 2제곱미터니까 넓죠? 더 넓은 피부는 따로 있어요. 이거 뒤집어 봐요. 여기 안은 몸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안은 몸 바뀌죠. 몸 바뀌잖아요. 그 점막들 뭐예요? 다 피부예요. 위장관 점막이 피부의 몇 배인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폐기관지 점막이 피부의 몇 배인지 아세요? 뭐 수배, 수십 배 아니에요. 더 넓어요. 정말 중요한 피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외피에서 안에 있어요. 안에. 폐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보세요. 이렇게 수건 하나 여기 닿으면, 손에 여기 닿으면 여기 다른 주변 조직이 차져요, 안 차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차가운 공기를, 보통 우리가 폐주기라고 하는 호흡 대사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왜? 거기가 피부죠. 피부예요. 위장관, 피부지. 똑같아. 그죠? 그래서 먹는 거 조절 안 하고 피부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맨날 고춧가루, 피부에 염증이 있는데 고춧가루 뿌려주는데 낫겠어? 한번 뿌려봐요. 낫냐고. 맨날 떡볶이 먹으면서 어떻게 피부가 낫겠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새로 보이죠? 이 언어가 새로 보인다. 저렇구나. 저런 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예과 1학년 때 피부가 피부 대장 금이고,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 싫어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떠나면 인체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부란 글자 안에, 선조들이 설문예자를 벌써 만들 때 니네들이 혹시 착각할까봐 내가 속에 감춰도 이 위장관, 이거 피부라는 거 있지만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피부를 보려면 폐랑 위장관을 보지 않고는 피부를 치료할 수가 절대 없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로 가면 또 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피부는 여괄주리, 주리라고도 하는데, 주리는 진액 삼설지 소왈주라고 했다. 봐봐요. 양방 구조로 보면, 피부 아틀라스라 보면 피부 여괄, 표피 N 진피, 이렇게 기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의보감에서는. 왜 그럴까? 그때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한의학에서 볼 때 그냥 사람은 꽃이야. 어릴 때 너무 연약하니까 잘 봐줘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생장과 수장을 거치다가 나중에 탈락되고 죽어. 이게 더 근원적인 이론이다 이거예요. 근원적인 설명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했어요? 주는 진액 삼설하는 곳이다.
주는 보호 기능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진액 삼설 기능 이야기를 했어요. 비타민 D 합성 이런 거 없어. 진액 삼설하는 곳이야. 그리고 물리봉의 D를 설명을 또 하고 있죠. 근데 주리를 여과의 현부라고 하고 현부자는 항공이라고 했어요. 그럼 피부가 뭐가 돼요? 내 마음은 호수가 돼버리는 거지. 피부는 땀구멍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땀은 서양의학에서 그냥 피부 부속기. 제가 앞서서는 다루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런 관점을 봤다고. 그럼 피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땀이다. 그래서 피부염 환자들을 보면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피부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땀을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땀을 죽자사자 내도록 해요. 모든 치법들이 이 진액 삼설하고 땀을 내는데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카데믹한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매일매일 치료하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피부의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피부의 주 핵심은 항공이다. 땀이다. 땀만 잘 흘리게 되면 대부분의 서양의학에서 난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피부염들을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극복을 할 수 있고. 근데 피부염 환자들한테 혹시 여기에도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우나 가라 그러면 미친 소리 듣겠죠. 미친놈이야? 저 사람 뭐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야? 가면 뒤집어지는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임상 현실이에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도 피부에 땀을 흘리게 되면 그리고 피부에 이 진액 삼설하는 것처럼 막 사혈을 하고 피를 뽑아주면 피부가 거짓말처럼 낫게 된다. 이게 근거 중심 아니에요. 아니 피부는 사실 그 근거 중심 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 딱 찍고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나오면 근거 중심이거든요. 위장관은 안 그렇죠. 우리 한의사들이 보기에 초음파도 못 보고 CT, MRI도 못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피부는 심플하거든요. 딱 보고 염증 있네? 이렇게 치료했더니 이렇게 낫네? 이렇게 나을 거예요. 얼마 걸릴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뭐 환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배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부의 가려움, 피부 염증을 그러니까 피부의 대부분의 질환들은 가려움이에요. 염증이고요. 그래서 혈이 기주를 불영하기 때문이고 이런 자보약을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면 피부에 이 자보약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열증으로 보고 이 발반자인 위열, 수소음 화랑도 만나고 폐도 거쳐요. 그래서 백호탕, 사신탕, 조이승기탕 찬약들이 손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임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은 피부에 보약을 잘 써야 낫는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최근 100년을 통틀어서 이재마를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그 중에서 이제 의감중마의 석곡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피부라는 것은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흩어야 돼. 그죠? 각질층이 이렇게 안으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가장 표피에다가 뼈를 사람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바깥쪽에 뼈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더 튼튼하고?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죠? 이렇게 안 만들어 놨단 말이죠. 피부는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흩어야 되고 폐를 같이 봐줘야 된다. 당연하죠. 왜? 이게 폐야, 피부야. 안 봐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송점식 교수님은 여러분들 정도 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저처럼 비교적 선배들은 많이 아시는데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날라다니는 오은육기를 위해서 날라다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피부 미용학이라는 책을 90년대에 만드셨어요.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 힘든데 대단한 분이시죠. 날라다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임상에서 보다 보면. 그래서 그분 이제
생리학 저수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부, 먹음에 달라진다와 같이 위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가죠. 발산을 위주로 해. 즉 외과 옹전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 곳이므로 발산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양방은 수렴제로 독을 안으로 넣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약들을 보면 대부분 소염제들 뭐 이런 약들을 많이 쓰죠. 굉장히 한의학적인 기미로 보면 고한한 약들, 차면서 쓴 약들, 수렴한 약들, 이런 표현 하나가 양방약을 수렴제라고 표현했어요. 양약이 아니고 수렴제로. 대단한 분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볼 때마다 저분의 이 선택한 단어 하나가 양약이 아니라 수렴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수렴제 쓰지 말고 발산제 써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발산제 써야 되는데 워낙 이제 요즘에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의원은 4차 의료기관이죠. 뭐 의원, 중소병원, 대학병원을 서울대, 아산, 삼성, 세브란스를 거쳐서 저한테 와요. 제가 뭐라고 동네 한의원 부랑이한테 4차 의료기 선생님 이것 좀 나을 수 있을까요? 낫고 싶어요. 왜? 안 되거든요. 서울대, 아산, 삼성 갔는데 이제 어디 가? 하버드 갈까요? 존 홉킨스 갈까요? 어디 가겠어요? 오는 거예요, 한의원에. 피부병한테 그렇게 와요. 여기서 굉장히 대화하기가 쉬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예, 고생 많으셨네요. 나아요. 낫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뭐 우시기도 하고 진짜 낫나요?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레파토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허증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국병이 많기 때문에 발산약만으로는 안 되고 이 보약들이 많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보약의 발산제를 같이 섞어 쓰는 게 이제 방제를 구성할 때 제가 처방하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환자가 이렇게 와요. 오면 이제 이렇게 하죠. 저게 무슨 병일까? 한의학적인 변증을 어떻게 할까? 이 환자한테 부자 먹일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병변은 양방에서 하죠. 이 사람이 지루성 피부염일까? 안면홍조일까? 아토피일까? 이미 병변은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변증을 해요. 지루성 피부염도 몸이 차져서 생기는 한성이 있을 거고 실제로 정말 실열이 빵 올라와서 생긴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텐데 무슨 약을 쓸까? 이제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환자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약을 쓸 건가? 과연 이 환자가 왔을 때 보약을 쓰겠어요? 보약 쓰면 당장 뒤집어지면 뒤집어졌다 이야기 할 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분한테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런 약들을 써요.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처음에 이 황련해독탕, 온청음 이런 약들을 썼다가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임상에서. 그게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쓰기 편한 어떤 패턴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진단에 있어서 내가 알고 쓰느냐? 열증이 아니고 한증인데 그래도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처음에 그냥 황련해독탕이나 온청음 이런 약, 백호탕 쓰다가 갈 거냐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열증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도감 이야기를 하나도 안 꺼냈는데 이 손발톱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이게 왜 목에 조갑이 피부인데 피부 부속기인데 맞잖아요. 양방으로 피부 부속기인데 왜 목에 배속을 시켜놨어?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체온 이런 거 제죠.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병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그럴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물이 병리가 아니고 생리라면 진물을 멈추게 하면 안 된다. 같은 현상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표피층부터 드리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진물 멈추는 거, 웨트 드레싱 쓰면 좋아요. 흰색을 쓰면 좋더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의학이 잘 안 되는 게 이런 제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건티슈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황련해독탕 증류한 걸
부어서 편하게 웹 드레싱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런 주변 산업들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이 양방이 밀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뭐 돈 많이 안 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안 들면 만들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쓰는 거죠. 사실 근데 뭐 동네 한의원 하실 원장님들한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거즈 사다가 쓰시면 돼요. 생리식염수, 뭐 항연해독탕 증류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 신경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다. 대부분의 위기의 반응들이 신경학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침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제가 예전에 이런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약침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보시면 어려운 자료들 아니에요. 대부분 양방 치료들은 이렇게 수렴시켜 버리는데, 이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빼주는 게 좋다. 이런 의미고요. 보습제 많이 쓰면 점점 오히려 피부의 자연적인 보습 기능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한약 다 넣어놨고요. 제가 뭐 통치받고 싶은 분들한테는 소풍산도 괜찮은.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학을 전공을 했고, 이 박사 과정에서 약침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임상에서 약침을 조금씩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침 시술이나, 사실 외과 맥락이 다 끊겼어요. 안타깝게도 일제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한테는 내과적인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임상에 나가면 실수하실 항목들이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여기가 붉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간열이야? 폐열이야? 심열이야? 이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한 대 맞아서 붉어진 거야. 이런 게 피부병이 의외로 많아요. 외인들이, 외과적인 요인들이. 그래서 외과적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외과, 오간과 외과의 어떤 학풍이 다 끊겼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걸 배우지도 못했고, 저 역시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냥 제가 삼칠에 가면서 얻은 결과들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 할 때 저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 생각에 피부에 이렇게 약침을 쓰면, 그 약침은 물론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피부에 약침을 쓰자는 이야기를 제가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강의를 하면 이 선배 원장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약침 좀 제발 많이 써라.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다들 많이 쓰시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피부에 다양한 약침들을 구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부에 직접 약액을 뿌리는 거는 영열에 관해서,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아프다는 이 굉장히 강력한, 혹은 뜸을 뜨게 되면 뜨겁다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기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제가 한의사로서 17년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많은 약침들도 사용해봤지만 그 기록들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환부 위주 시술들, 이게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일반적인 한약부터 뭐 태반 혹은 벌독, 사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써보면서 이런 임상 결과들을 정리했고, 사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한 페이지로 다 끝나요. 그죠? 한 페이지로 끝나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리를 했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지만, 물론 약침 하나 쓴다고 해서 피부병이 짠 낫지 않아요. 그렇게 나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죠? 이미 피부 과학적으로 환자분들이
약 먹으면 한 달 만에 나아요.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나아요? 표피 교환 주기가 28일이고 진피층부터 그 혈관 손상된 거 복구시키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침 치료, 얼굴에 직접적인 침 치료, 심지어 뜸 치료까지 피부에 뜸도 사실 많이 안 떠요. 그래서 제가 피부에 직접 뜨는 뜸도 개발을 했어요. 그거 하나 놓고 갈 테니까 돌려보세요. 이게 이제 피부에 뜨는 건데 피부에는 뭔가 간접구, 직접구, 기존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보세요. 피부에 올려놓고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얼마나 얇은 조직이에요. 사실 이렇게 장대하게 하겠지만 표피층은 0.1mm밖에 안 돼. 1mm가 아니고 0.1mm. 그렇죠? 진피층 두꺼워봤자 뭐 1에서 뭐 3mm, 5mm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치료를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뜸은 신경학적인 반응이 침보다 약침보다 훨씬 강력해.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을 시켜봤어요. 뜸을 흉처럼 만든 거예요. 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게.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침하고 약침은 이제 부작용이 덜하지만 뜸은 화상이라는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다 치료해놓고 얼굴에 흉터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나 목 이런 부위에 이게 이제 잘하면 흉터가 안 생기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사실 이런 제품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뭐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씩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뭘로 쓰면 되겠어요? 향으로 신경학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하나는 그냥 샘플로 이렇게 놓고 갈 테니까 돌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피부병 있는 분들은 조금만 지지세요. 많이 지지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임상에서도 뜸을 떠야 돼. 근데 아니에요. 뜸은 이미 여러 문헌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뜸이 피부에 적용하는 그런 많은 이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시간 더 잡아먹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현상을 한의학도로서 한의사로서 바라봐 주시고 그 현상을 그렇게 인식한 토대로 실제로 이런 치료법들을 개발해서 적용해 보니까 굉장히 임상에서 사실 뭐 빛 좋은 개사기이긴 한데 저희 병원이 강남역 한복판에 있거든요. 사거리에 그냥 바로 강남역에서 뭐 밖으로 안 나오고 강남역 안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데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오다 가다 이제 연락 오셔도 돼요. 뭐 저도 처음에 선배님 찾아가가지고 좀 배우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날 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차 한잔 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거나 스터디할 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근데 잘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스터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가서 뭐 혹은 한의원에 오라고 해서 스터디를 시켜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1년에 한두 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걸 이제 질문을 드리고 또 아마 고르셔서 몇 개 중에 고르셔서 직접 그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2시간인데 제가 1시간 정도만 강의를 듣고 앞에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제가 진행을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어차피 2시간 안에 우리 앞에 오시는 특강자분들의 생각이 다 전달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 끝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 연결되어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상에 계시는 분들 연결되기를 희망해요.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제가 개입하고도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몇 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 중에서 이제 피부를 배설이다, 배설 기능을 나는 강조해서 보겠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 위장관 점막이나 폐기관지 점막도 전부 다 피부의 일환이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멜라닌 세포를 나는 양기의 관점을 해석하고 싶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그 텍스트 의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또 맨 처음에 사실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조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제 당신의 생각을 넣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통찰을 갖게 되었는지 전 이게 학생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연구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꿰뚫어 보는 눈을 쫓아가는 후배들도 가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통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 아웃라이어에 보면 뭐 이제 10년 10만 시간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죠? 어떤 한 분야의 그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운 좋게 피부만 전문적으로 하는 한의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그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뭘 했겠어요, 그죠? 그분들 보면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이게 뭐 여기 질문에도 있는데 어디까지 될지 안 될지 사실 이걸 알면 끝이에요. 공부의 끝이에요. 어떤 환자분이 왔는데 어디까지 되고 안 될지 이걸 알면 공부의 끝이고 저도 그 끝을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골목식당 보십니까? 저는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제는 오늘 일찍 내려와야 돼서 못 봤어요. 아쉬운데 거기 보면 한 가지만 깊이 파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시간이 해결해 준 부분이 큰 것 같았고요. 그리고 사물을 볼 때 삐딱하게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치병, 필고, 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임상가고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치병을 할 때 필고, 본인데 그 본에 대한 정리는 양방에서 너무 잘 해놨어요. 그걸 엮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따로 이 전자현미경을 보거나 실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많이 풀어놨어요. 객관적인 팩트들을. 근데 그걸 이제 엮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엮는 걸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죠? 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현대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또 관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관은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숙련된 과정 그리고 현상을 해석하고 저는 이제 또 피부의 관점 구조적인 문제로 풀었지만 이걸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 기적인 문제 또 마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 다 뒤집어지거든요. 이 뇌과학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브레인, 겉, 스킨 그런 축으로 보면 뇌, 장, 피부 축으로 보면 이 이론들이 또 허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또 주제가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제 식견을 넓혀왔다고 해야 될까요? 뭐 확립해 와야 됐다고 할까요? 근데 어쨌든 먹고 하는 일이 피부 환자를 계속 봐왔고 그리고 피부 환자를 보는 게 너무 또 즐거웠고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피부만 뭐 또 나머지 잘 몰라요. 뭐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피부만 뭐 오로지 봐왔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접근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또 후배들께 혹은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무책임한 답변 시간 해결해 줄 거다. 그러네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올라타서 경험해 보셨던 최고의 사례. 최고의 사례는 뭐 많죠. 짜릿짜릿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자존감 별로 없으시죠? 요즘은 또 의대에 비해서 한의대 들어온 입학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서울대, 아산, 삼성에서 안 고쳐졌는데 여기 와가지고 고치고 짜릿하지 않아요? 아, 막 피부 치료 받으려고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국가 그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방을 수출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갈 사람이 없죠. 한의원 비우고 누가 가겠죠. 막 일주일씩.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부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뭐 두바이도 갔다 오고 일본도 많이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 가도요 피부는 못 고치더라고. 뉴욕에 가도 피부는 못 고치더라고. 그럼 정말 자존감 막 뿜뿜. 아, 내가 한의사 하길 잘했어. 한의학이 위대한 거야. 막 이런 생각 가끔 들죠. 학문으로 하기엔. 워낙 구조적으로 뭐 저희가 수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양방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좋죠. 뭐 수가의 지원을 받으니까 환자분들도 좋고. 이런 게 좀 많이 아쉽죠. 예. 저 학생 질문 혹시 중에 피부를 전공하고자 한다면 폐대장 공부를 얼만큼 해야 할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그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이고 제가 이해한 내장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폐예요. 폐. 왜냐하면 기의 대사가 많기 때문에 이 영혈의 대사는 서양의학적인 어떤 이제 구조적인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기적인 대사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피부가 어렵고 폐질환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구조적인 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질문들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뭐 자원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현상이죠. 왜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약 FDA 등재 안 되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양방 중심의 그런 이런 헤게모니가 장악된 사회 속에서 한의사라는 어떤 뭐 게릴라처럼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실 뭐 레지스탕스처럼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보실 만한 질문은 너무 많아서 뭐 스테로이드 연고를 여드름에 도포하면 고름이 나와 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깊이 박혀 있고 옆으로. 굉장히 실체적인 질문이네요. 퍼지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짜주시면 돼요. 잘 짜주시면 돼요. 여드름의 핵심은 잘 짜는 거거든요. 내과약은 좀 변증을 해야 되겠죠. 열을 치는 약을 또 열성 여드름도 많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렇습니다. 핵심은 잘 짜주시라. 짜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거의 수업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 그 한 학년 선배이셨어요.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제가 좋아했던 형이기도 하고. 근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혹시 이 발표하시면서 그 캐치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손동작 손짓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학생 여기 이제 이 본과 2학년 집행진 학년이 여기에 있고 내년에 이제 졸준이를 향해 가는데 리더 그룹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 그룹을 내가 리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본다라든지 또는 내가 꼭 그걸 해야지 되나라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살아오시면서 했던 그 과거의 리더로서의 경험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드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한의사들이 될 텐데 지금 한의사 대생으로서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얘기한다면 그게 뭐가 될지.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예과 학생회장을 하고 이제 또 그때는 간호학과랑 같이 하는 단대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회장을 이제 6년 과정에서 2년을 한다는 거는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떠맡기도 하고 또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때는 손동작이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하지만 손동작 좋아하고 그러니까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정말 다 내복이구나.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알았던 많은 인연들 통해서 좋은 선배들 만났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갈등을 일으켰고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후에 한의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환자와의 어떤 그런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간접 경험을 많이 한 셈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만약에 그런 어떤 자리나 책무가 주어진다면 피하지 마시라. 다 여러분들의 복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졸라 힘들 거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뭐 한 가지 아까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뭐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즐겨라. 재밌어야 된다.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재미있을 때 하면 폭발적이 돼요. 공부하기 싫은데 그거 한다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딱 한 번의 기회들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그 시기가 학생 때 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뭐 인터넷 이런트 할 때 올 수도 있고요. 뭐 개원을 해서 저는 뒤늦게 다행히 개원하고 왔어요. 그래서 안 지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재밌거든요. 근데 학생 때 막 동의보감 3번 완독을 한 제 형은 공부 안 해요. 못하겠다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생계한의원 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우리 박지원 원장님 한의원 하는 거를 뵀어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생계한의원 대전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서울 교대로 가셨고 지금 서울 강남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마다 한의원을 갔었어요. 저도 좀 집요해요. 사람 쫓아다니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이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옆에 친한 선배가 있으면 그 선배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잘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래 제일 처음에 개원한 곳은 파남동이에요. 파남역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피부를 전문적으로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동네 한의원 하려고 그때 계약을 한 곳이 대전의 파남동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둔산동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아니 네가 잘한다는데 왜 여기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 뭐. 2년 만에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갔어요. 지금도 그 자리거든요. 저는 딱 찍을 때 제일 좋은 데 가요. 그래 뭐 가려면 제일 좋은 데 가자. 지금까지 제 생각 중에 하나인데 평수가 좀 좁더라도 제일 좋은 데 번화가로 가자. 특화하니까. 갔는데 이제 특화 한의원 원장들은 되게 시간이 많아요. 처음에. 나는 피부 환자만 보겠어. 이렇게 했는데 피부 환자가 오나요? 안 오죠.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뭐 하루에 뭐 2-3명, 4-5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겠어요? 저는 일단 환자가 한 분이라도 오면 다음 환자분 계실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습관은 있어요. 환자분들이 없는 시간을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없는 시간에 나 여기서 피부 질환을 보는데 이런 질환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란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썼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제가 대전에 타임월드에 있잖아요. 대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일산, 울산 이런 데서 와요. 이 사람들이 왜 오지? 신기하잖아요. 일산을 생각해봐요. 그죠? 서울을 다 관통해서 경기도를 관통해서 저한테까지 와야 돼요. 서울 북부에 있기 때문에. 울산도 가까운 뭐 대구, 부산도 많을 텐데 왜 올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오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니즈가 많구나. 마케팅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니즈가 많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한의학적인 용어로 설득을 해낼 수 있겠구나. 심지어 일본에서도 와요. 미국에서도 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인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고, 오늘 이런 자리도 뭐 여러분들 얼굴 다 안 나가게 해서 유튜브로 다 올릴 거예요. 또 일본어로 번역도 해서 올릴 거고, 막상 온단 말이죠, 일본 환자분들이. 그래서 항상 위기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재미있게 즐겁게 하나만 쭉 하다 보면, 뭐 제가 또 성공의 대명사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저도 사실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즐겁고 재미있게 내가 하는 직업이, 내가 하는 학문이 참 감사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